예의를 찾는 검사들이 특검보도 못 들어옵니까? 물어보세요. 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예를 얘기하고 무슨 비밀을 어쩌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저기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수사하도록 변호인에게 소송 지휘는 지금 우리에게 발언권을 준 거예요? 본인들이 왜 검사에서 상관합니까? 얘기하소. 재판장님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선 변호인이 적법하게 변론할 수 있는 물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우선 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될 당시부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변론했다시피 내란 특검 이 특별검사는 기관이 특별검사라는 조직이 성립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기관이 내란 특검이라는 조직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형벌권 발동을 위한 조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존재, 조직이 국가 형벌권을 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권력 발동의 기본 행위는 이미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이제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한의 근거입니다. 그 해당 조직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발동을 하는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근거는 물적 설비, 인적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특검이 장관님에 대해서 공직방 위반으로 공소 제기를 할 당시에는 특검보도 임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특검부의 주소도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 변호인들이 특검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가 출석도 안 했습니다. 특검보가 출석도 안 했고 저희 변호인에게는 좌석까지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변호인에게 특검이 부당하게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변론을 하고 대응을 하라라는 것은 그것은 재판부께서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재판의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재판부께서 특검에게 적극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판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언론 기사에 의하면 검찰 수뇌부 그리고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공판검사가 항소를 제기를 못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 얘기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네. 저희가 변론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선 저희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그 계속 당시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이 사건에서 왜 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라고요. 들으라고요. 그 검사 본인의 재판장님한테 실만 좀 들어야지 검사들도 그래야 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법원 내부에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이 적법한 접수 절차를 구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에게 변호인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접수 창구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야 검사의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있었겠죠. 저희들은 그 당시에 특검의 부당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법이 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검사가 의지가 없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접수 창구가 없었고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러 기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 응답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검 여기 나와 있는 파견 검사들이 객관 의무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영 검사만 나와 있고 특검보도 없는 상황, 그리고 물적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강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박영 검사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이고 객관의 의무가 있는 검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돌아보시고 예. 이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기일에도 이 중계 결정이 위법하다. 같은 말씀이시면 좀 아니요. 제가 조금 좀 전에 말씀을 검사가 드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다리고 네,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시죠. 조금 전에 검사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하게 해달라. 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있고 중계가 안 되면은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중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계는 왜 하게 됐느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이 법률 때문에 의무적으로 중계한다고 해서 아무런 결정 없이 중계가 개시됐습니다. 그때는 단 한마디 말 없이 신난다고 공소유지한다고 들어왔겠죠, 검사가.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치부를 건드리고 치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재명에 대한 치부를 얘기하니까 중계가 되니까 발언을 멈추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검사의 민낯인 겁니다. 독재 정권 이재명의 하명을 받아서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공소유지라고 있는 검사의 민낯입니다. 검사는 오늘 그 발언을 통해서 이 사건 법정에서 중계 결정 없이 중계가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모순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적용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중계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마치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우가 바뀐 얘기죠. 예, 앉으시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휴정을 하기